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진의 제 아들은 대현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선생님의 대, 노무현 대통령님의 현, 똑같은 한자로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열혈 청취자입니다. 제 정체성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입니다. 글로 쓰면 너무 길어질 테지만 간략하게 써보자면 답지도 않은 자칭 보수라는 무리들의 반대쪽에 있다 보니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보라 자청하는 게 그들을 보수로 인정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보수라는 이념 속에 좋은 개념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 옳은 것이 좋습니다. 옳고 정의로운 것이면 무조건적인 개혁보다 보전하고 갖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념적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보수는 어떤 것인가요? 옛날 유럽의 혁명 시절 귀족들이 재산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보수. 보통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신사적이며 국가를 우선시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하는 그런 것이 보수라면 우리나라엔 진보가 보수일 테고 자칭 보수라는 무리들은 무엇인가요? 저들이 도대체 왜 저런 작태를 보이는지 가끔 이해하기 힘듭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친일 행적이나 어느 유착 등을 숨기고 물타기 하기 위한 것 같기는 한데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사례, 비교도 안 되는 사례들로 물타기하는 방송 패널들과 정치인들을 보면 가끔은 어떤 약물 같은 걸로 뇌를 사로잡혀 창란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80년생이고 초등학교 시절 5.18을 아버지가 가져오셨던 비디오 테이프로 배웠습니다. 알고 계시지겠지만 적나라 하며 잔인한 폭압 장면도 편집 없는 그런 테이프였죠. 그런데 그냥 그때뿐 미안함, 연민, 두려움 정도만 느낀 채 성인이 되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방송 초창기 때 사회초년생이던 저는 퇴근하면 새벽까지 FPS 게임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던 게임을 개인 방송하던 채널을 보기 위해 방송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다른 실시간 방송 제목에 집회 현장 강제 진압 시작 이런 식의 방이 보였습니다. 무심코 들어갔는데 귀청이 찢어질 듯한 여대생으로 보이는 여성분의 비명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FPS 사운드 플레이를 위해 헤드셋을 착용하고 볼륨을 거의 최대로 해놨기에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일이 저에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어디선가 비명소리 비슷한 것만 들으면 심장이 아플 정도로 온몸이 떨려옵니다. 여학생의 비명, 뒤로 보이는 군홧발, 전경버스 아래로 숨어 들어가는 여학생, 여기저기 뒤엉킨 시위대, 연출되었거나 과거 독재 시절 영상인 줄 알았습니다. BJ가 시시때때로 전하는 시간 멘트, 현실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가슴이 떨려 미칠 것 같았고 저 아래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예비군복을 입고 적어도 스스로를 방어하기 힘든 여성 등의 약자들이 다치거나 강제 연행되는 걸 막기 위해 인천에서 서울 각지로 밤 출근을 했습니다. 새벽까지 현장에 있다가 해산 후 출근도 여러 번. 그 당시에 방송 매체들이 빠지는 새벽녘에 강제 진압이 시작되었었죠. MB 정권 초창기 소고기 집회였습니다. 국민은 그저 먹거리 때문에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 건강을 걱정하는 그랬던 시위. 쇠고기 집회 얘기로만 한참 해야 하니까 각설하겠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고 그 후 어느 날엔 뉴라이트 실체를 까발리는 찌라시를 의경들을 피해 지하철 화장실 등에 뿌리고 있었고 미건스 카페에 가입하고 각종 팟캐스트를 주변에 소개하고 다니던 거래처나 식당, 친척이나 친구 집에 뉴스 채널과 신문 잡지들을 바꾸도록 부딪히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김대중 선생님께서 세상에 각인하고 가신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이며 살아가도록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시민입니다. 그저 간단히 소개하려고 했는데 많이 길어졌습니다. 써놓고 나니 왠지 후련한 기분은 왜인지요. 왜 웃음이 나는지 후회 없이 살아왔고 최근을 보자면 역시나 내 양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긍지? 그런 게 느껴지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진의 제 아들은 대현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선생님의 대,
노무현 대통령님의 현, 똑같은 한자로 지었습니다. 그분들의 본을 조금이라도 받길 바라는 마음에 대현이는 태명이 행심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둘째 태명은 동심이었습니다. 역시나 행동하는 양심. 저희 가운도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오늘 문수산성 등산하고 오는 길에 연지연곰탕을 먹고 애들이 너무 잘 먹어서 5개 포장까지 해왔어요. 고기는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국물은 가마솥에 오랜 시간 끓여서 그런지 조미료 없이도 최고의 감미로운 맛이 느껴졌습니다. 친절하신 사모님이 세월호 리본 액세서리도 주시고 서비스로 맛있는 두부과자도 주셨어요. 멋있는 사장님께 또 오겠다고 약속과 함께 인사드리고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가보고자 했던 연지연 곰탕집에 다녀온 후기를 핑계삼아 제 소개와 의문점, 응원을 담아 적었습니다. 저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 맞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나름 짧게 쓰려고 했는데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를 먹고 사는 새날 식구들 사랑합니다. 깨어있는 민주시민 화이팅! 그리고 항상 고마운 아버지에게 한마디. 팟빵은 제가 아버지께 소개해드렸는데 새날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영만 씨,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오래 사세요. 아버님 성함이 김영만 씨가 오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이분 사연 너무 멋지죠? 감동적이에요. 아까 울컥했죠, 저. 이분이 그 유명한 소고기 집회 예비군이셨군요. 그 유명한. 아이고. 진짜 멋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들처럼 방송으로 이름 대놓고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역사를 끌어오는 원동력이랄까요? 이런 게 되는 것 같고 저도 이 메일 보고 감동을 받아서 행심이 동심이 정말 이름 정말 대연이 정말 감동적이고요.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어떤 공감을 하셨을 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보로는 정말 기가 막혀요.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 만찬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동안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문 대통령이 새벽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오늘 결심했으니 이제 더는 문 대통령이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쪽에 어떤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그 방송으로도 이야기했거든 그 이야기를. 예, 근데 이제 제가 예술단 왔을 때 왜 현성월 단장과 북측에서 오신 손님들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만났잖아요. 예. 우연이고 그다음에 이제 태권도 남북 태권도 선수단 축하 공연이라 그래야 되나요? 시범. 그때도 이제 짧게 이제 북측 대표단하고 악수를 나눴는데요. 경험 속에서 제가 느낌은 정말 촘촘하게 보고 있구나. 김정은 위원장의 나만의 팟캐스트도 들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마 그 정도는 체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운영이라든가 남북관계 운영에 있어서의 변화를 면밀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좀 농담처럼 얘기한다면 저기 무장공비 파견하고 간첩 파견해가지고 정보를 파악하는 시대가 그렇죠. 지났잖아요. 뭐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뭐 만약 했다고 칩시다. 막 열심히 돌아다녀서 하는 게 사실 인터넷 열심히 검색하는 것보다 뭐 특별히 더 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꼭 북이 아니더라도 면밀하게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지켜보고 그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심 있는 사람이나 세력이라면 당연히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팟캐스트를 들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사실은 의도가 좀 다른 건데 저는 최근 며칠 동안에 우리가 촛불, 그다음에 미투, 또 남북관계의 변화를 보면서 정신없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정말 지금 어떤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정신을 차리고 침노를 유지해야 될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음 몇 가지 화두를 떠올려 봤어요. 정말 바른 언론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각종 어떤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삼성 문제 놓치지 말아야 돼.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바른 언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과거에 6.15 정상회담 후에도 그랬고 14 정상회담 후에도 그랬고 이제 각종 돌발 변수도 있고 방해가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지금부터 4월까지, 지금부터 5월까지도 그럴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근데 특히 보면 흔히 기레기라고 이야기하는 수구 언론,
그다음에 이 시대의 변화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나 정치권 일부 거기가 정말 이 문제 어떻게 보면 민족사의 장래를 정상적으로 가게 하는 최대의 암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뭐 새날을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아. 그리고 바른 언론을 세우는 노력을 훨씬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다. 예. 최근에 각종 언론에서 예를 들어 요 며칠에 둘러싼 언론의 보도 태도라든가 편집 이런 것만 봐도 쫙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엉터리 같은 보도들을 했던 언론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건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반성이 없잖아요. 아마 전혀 과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전혀 딴소리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정론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 수준을 뛰어넘는 국민 정론을 이렇게 세우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훨씬 더 지금 펼쳐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하님 부탁드립니다. 아니 진짜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면 이제 본 주제를 이야기 못해서 그러는 건데 양심들이 없는 세력들이 있어요. 안 되길 바라면서 보도의 의도들을 토시 하나 왜 내부자들이란 영화 보면 그 논설 주간이 그 토시 하나 갖고도 엄청 중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안 되길 바라면서 각종 우려의 기사 자기들 까리는 뭐 아니 이게 본 주제를 벗어날 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본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대부분은 사실은 국민의 의식,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언론, 여론 이것을 바로 잡아가는 일이 남북관계 대통령이 지금 열일하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도 김정은도 자기 나름 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헛소리들을 할 거고 또 언론에서도 기레기들이 헛소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여론의 시장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남북관계 제일 중요한 일일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분 개선의 적대행위 중단 등 당장 쉬운 일부터 시작해보자고 제의했습니다. 14정상선언 10주년입니다. 또한 10월 4일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날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의가 있은 지 9일 만에 북한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개인 필명의 논평을 통해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인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이 담긴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친미 4대와 동족 대결의 낡은 틀에 갇힌 채로 내놓은 제안이라면 자신들의 호응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난 11일자 조선신보의 주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일각에서는 그 사이 북한이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엿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베를린 제안에 관해 관심이 없었다면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맹비난했을 텐데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 자체가 고민 깊은 증거라는 겁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밝힌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5월 북한 김정은이 제7차 당대회에서 직접 언급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 김정은은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방안을 논의하자며 군사회담을 제의했었습니다. 북한 매체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순간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되는 만큼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삭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노동신문을 통해 14선언 등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적대행위 중단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인가요? 옛날 유럽의 혁명 시절 귀족들이 재산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보수. 보통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신사적이며 국가를 우선시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하는 그런 것이 보수라면 우리나라엔 진보가 보수일 테고 자칭 보수라는 무리들은 무엇인가요? 저들이 도대체 왜 저런 작태를 보이는지 가끔 이해하기 힘듭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친일 행적이나 어느 유착 등을 숨기고 물타기 하기 위한 것 같기는 한데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사례, 비교도 안 되는 사례들로 물타기하는 방송 패널들과 정치인들을 보면 가끔은 어떤 약물 같은 걸로 뇌를 사로잡혀 창란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80년생이고
초등학교 시절 5.18을 아버지가 가져오셨던 비디오 테이프로 배웠습니다. 알고 계시지겠지만 적나라하며 잔인한 폭압 장면도 편집 없는 그런 테이프였죠. 그런데 그냥 그때뿐 미안함, 미건스 카페에 가입하고 각종 팟캐스트를 주변에 소개하고 다니던 거래처나 식당, 친척이나 친구 집에 뉴스 채널과 신문 잡지들을 바꾸도록 부딪히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김대중 선생님께서 세상에 각인하고 가신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이며 살아가도록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시민입니다. 그저 간단히 소개하려고 했는데 많이 길어졌습니다. 써놓고 나니 왠지 후련한 기분은 왜인지요. 왜 웃음이 나는지 후회 없이 살아왔고 최근을 보자면 역시나 내 양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긍지 그런 게 느껴지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진에 제 아들은 대현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선생님의 대, 노무현 대통령님의 현 똑같은 한자로 지었습니다. 그분들의 본을 연민, 두려움 정도만 느낀 채 성인이 되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방송 초창기 때 사회초년생이던 저는 퇴근하면 새벽까지 FPS 게임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던 게임을 개인 방송하던 채널을 보기 위해 방송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다른 실시간 방송 제목에 집회 현장 강제 진압 시작 이런 식의 방이 보였습니다. 무심코 들어갔는데 귀청이 찢어질 듯한 여대생으로 보이는 여성분의 비명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FPS 사운드 플레이를 위해 헤드셋을 착용하고 볼륨을 거의 최대로 해놨기에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일이 저에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어디선가 비명소리 비슷한 것만 들으면 심장이 아플 정도로 온몸이 떨려옵니다. 여학생의 비명, 뒤로 보이는 군홧발, 전경버스 아래로 숨어 들어가는 여학생, 여기저기 뒤엉킨 시위대, 연출되었거나 과거 독재 시절 영상인 줄 알았습니다. BJ가 시시때때로 전하는 시간 멘트, 현실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가슴이 떨려 미칠 것 같았고 저 아래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예비군복을 입고 적어도 스스로를 방어하기 힘든 여성 등의 약자들이 다치거나 강제 연행되는 걸 막기 위해 인천에서 서울 각지로 밤 출근을 했습니다. 새벽까지 현장에 있다가 해산 후 출근도 여러 번. 그 당시에 방송 매체들이 빠지는 새벽녘에 강제 진압이 시작되었었죠. MB 정권 초창기 소고기 집회였습니다. 국민은 그저 먹거리 때문에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 건강을 걱정하는 그랬던 시위. 쇠고기 집회 얘기로만 한참 해야 하니까 각설하겠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고 그 후 어느 날엔 뉴라이트 실체를 까발리는 찌라시를 의경들을 피해 지하철, 화장실 등에 뿌리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진에 제 아들은 대현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선생님의 대, 노무현 대통령님의 현 똑같은 한자로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열혈 청취자입니다. 제 정체성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입니다. 글로 쓰면 너무 길어질 테지만 간략하게 써보자면 답지도 않은 자칭 보수라는 무리들의 반대쪽에 있다 보니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보라 자청하는 게 그들을 보수로 인정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보수라는 이념 속에 좋은 개념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 옳은 것이 좋습니다. 옳고 정의로운 것이면 무조건적인 개혁보다 보전하고 가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념적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보수는 어떤 것이